단타 매매를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변수에 놓이게 됩니다. 어차피 단타를 치는 것이라면 매매하는 종목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히 숨겨놓은 보석 같은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것보다 이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 거기서 거기의 종목들을 찾아다니며 거의 비슷한 종목에서 단타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다들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고, 이 돈이 몰리는 종목에서 할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있다면 그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에서도 분명히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하락하는 종목이 저의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 없고, 상승하는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리 상승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잘못 잡게 되면 누구는 수익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타 매매가 정말 변수가 많고, 이 주식시장에서 합법적인 재미있는 돈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단타 매매는 주식시장의 꽃이기도 합니다. 하루의 변동성이 최대 60%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타 매매를 잘하더라도 다른 것 부러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단타 매매라고 절대 쉬운 것만은 아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단타 매매 재진입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종목에서 단타를 하다 보면 그 종목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뭔가 아쉽기도 하고, 손실이 난다면 좀 더 아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매를 할 때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지고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자기는 10% 오를 때 매도를 했는데 상한가를 안 가더라도 25% 이런 식으로 올라 버린다면 당연히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진입을 하는 것이고, 재진입을 잘못할 경우에는 이전에 있던 수익까지 전부 날려버린 뒤에 그게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은 그 종목은 다시 재진입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을 예로 들어보면 제가 이 종목을 한 13%에서 절반에서 수익을 실현했다 하면 그 뒤로 이 종목이 오르던 말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수익을 실현했다고 이 종목을 그냥 관심 종목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수익을 실현한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이 다시 재진입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팔았는데 이게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내가 판 시점부터 계속 꾸준하게 오른다면은 약간 신경 쓰이고 배가 아프고 이럴 수 있지만, 다시 재진입을 하지 않고 제 기준이 무엇이냐면, 당일날 이 종목에서 먹었다면 그날은 이 종목에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 보다가 이 종목이 어디까지 진행됐네, 어떻게 움직이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뿐이지 다시 재진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진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지우거나 영원히 매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당일 수익을 냈으면 그 당일에 이 똑같은 종목을 거들떠도 안 볼 뿐, 그 다음날이 되면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5,000원에 다 수익을 실현했으면 그 뒤로는 오르던 내리던 간에 신경을 안 쓰고 그 다음날에 계획을 세웁니다. 5,000원에 팔았어도 그 다음날에 5,500원이 되었든 6,000원이 되었든 간에 이게 진짜 좋아 보인다면은 그 다음날에 내가 전날 매도한 가격보다 훨씬 위에 있어도 매매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타 계좌를 운영하면서 항상 하루하루 리셋하는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임하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어제 못 먹었다 하더라도 다음날이 되면 또 변동성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계획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진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진짜 안 사고는 못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제가 재진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매도 시점이 완벽해야 되고 내가 매도한 자리가 단기간에 고점이 될 수 있어야지 그 다음 계획을 진입합니다. 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진입을 하고, 만약 여기서 사가지고 내가 이 5,150원에 이쯤에 매도를 했으면 바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종목이 진짜 마음에 들고 고점을 뚫어준 상태이고 완벽한 거래량이 나온다고 판단이 되면은 내가 매도한 시점부터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버티는 자리를 보고선, 뭐 버티는 자리는 황금선이 될 수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호가창을 보면서 어느 호가창 밑으로 어느 호가 단위로 좀 강하게 버텨준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는 재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5,150원에 매도를 했는데 이게 쉬지 않고선 이렇게 다시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순식간에 다이렉트로 쭉 올라버린다면 그때는 그냥 재매수를 포기합니다. 진짜 마음에 드는 종목이 내가 매도한 자리가 완벽한 자리였고 그 다음 하락을 할 때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고 이 하락이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다시 반등할 것 같을 때 그때 재진입을 합니다.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면 5,150원에 매도를 해서 이게 여기까지 내려왔죠. 4,970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완전히 저점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없고 다시 안정을 찾아가지고 뭐 1% 아래든 아니면은 뭐 내가 매도한 5,150원에 다시 재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도한 가격에 다시 재매수를 하면 수수료 세금을 손해를 보긴 하겠지만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내가 매도한 가격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수학 공식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니까 일단 내가 매도한 자리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선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것 같으면 재매수를 하고, 아니면은 내려가는데 이거는 끝이다, 완전히 끝이다, 좀 애매한 종목이었다, 좀 운 좋게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뭐 아무리 좋은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재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재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구간은 보통 손해를 봤을 때입니다. 손해를 봤을 때는 한 종목에서 한 3번 이상 깨지다 보면 아예 그 종목은 포기를 하거나 그 다음 날을 노려봅니다. 당일날 매매가 꼬인다는 것은 이 종목은 갈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날로 넘겨가지고 그 다음 날 매매를 계획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켜버리던가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제가 재진입을 하는 시점은 하락할 때입니다. 딱히 설명하기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지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상한가를 갔던 미스터 블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제가 장 초반에 상승하는 것을 보고 고점에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해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물리는 경우가 많고 제가 샀다가 떨어졌다가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여기 반등하다가 당연히 한 번쯤은 버티겠죠. 근데 반등을 여기서 시도를 했는데 반등하다가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 못 올라오고선 다시 떨어질 경우에는 저는 아마 여기서 손절을 했을 겁니다. 이쯤에서 7,530원에 샀다면 한 7,300원쯤에 반등을 시도하고 그걸 유지 못하는 것을 보고선 이쯤에서 손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거래량이 진짜 계속적으로 붙고 심상치가 않고 오늘 평소에 비해서 거래량이 높고 이 전고점을 뚫어줄 것 같으면은 이 종목을 일단 계속 지켜봅니다. 당연히 제가 여기서 손절을 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겠죠. 손절하고선 뭐 한 호가 두 호가 더 싸게 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제가 손절한 가격을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7,300원에 손절을 했으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7,300원이 오면 이때부터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진입을 노려봤다가 이 7,300원과 맨 처음 내가 매수를 했던 7,530원 이 사이에서 재진입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 흐르듯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샀는데 다시 내렸다가 손절을 했는데 다시 내가 산 가격까지 올라갔다면 그 종목은 분명히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다면 그냥 거래대금도 없이 하루 종일 그냥 일정한 수준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선 하면 안 되고 거래대금이 살아 있어야 되고 전 고점을 뚫어줘야 되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기법들이 통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종목을 찾아가지고 거의 변동성 없는 종목들 있죠. 뭐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사서 뭐 여기 손절을 했는데 다시 여기서 내가 매수한 가격을 뚫어줄 것 같다.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살아있고 차트가 살아있고 그리고 전 고점을 뚫던가 뭔가 하나의 메리트가 있어야지 재진입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던 곳에서 분명히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사면 여기서 손절을 했다고 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구간을 회복을 해주겠죠. 회복을 안 해준다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재진입을 할 필요도 없고 회복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이 고점을 뚫고선 다시 올라가겠다. 또 이 방법을 어떻게 대입을 해보면 시초가 매매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든 종목은 시초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시초가에서 좀 많이 올라온 가격에서 이게 시초가 잠시 시작을 하고선 저점을 만들고 그 뒤로는 시초가를 아예 깨지를 않았지만 만약 이게 이 봉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시초가라고 생각을 하면 다 내려갔다가 다시 시초가를 뚫어준다면은 그 종목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런 돌파 매매 내가 매도한 가격과 처음 매수한 가격 사이를 두고선 이걸 다시 뚫어줄 경우에는 분명히 재진입 타이밍이고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하루에도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종목이 하루에 몇 개씩 존재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다면 다시 재진입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동진 세미캔과 주성 엔지니어링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관심 종목에만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도 안 보고 있고 다른 모니터에서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와 다른 모니터에서 또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 네 개의 종목을 보고 있다고 치면 이거는 안 보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놓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좋은 종목들을 보고 있다면 그 종목은 뚫어줄 때 아니면은 좀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재진입을 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좀 뽑기를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종목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이런 시세도 안 주는 종목에서 계속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종목을 보고 있는 것도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보고 있어야지 또 수익 날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 주식이란 게 한 어느 정도는 보고 있어야지 그게 감이 옵니다. 그냥 종목들을 빠르게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시초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등락률 상위를 이렇게 찾아다니던가 아니면 거래량 급증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이 종목 마음에 드네 하고 바로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모르고 호가창에 그 전에 거래 동안 어떤 의미가 쌓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단
2분, 3분이라도 좋으니까 어느 정도 좀 지켜본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좋고, 어떤 종목을 보고 있냐, 이것도 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진입을 하실 때는 뭐 이 종목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종목을 뭐 이 시초가에 샀다가 뭐 손절을 합니다. 이쯤에 시초가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샀다가 다시 이 시초가를 못 지키길래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고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다시 슬금슬금 반등을 해준다면 이 손절가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 손절가를 제가 이쯤에서 잡았다. 4,350원에 손절을 했다고 치면 여기서 4,350원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서 이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 처음에 아니면 시초가, 이 시초가를 회복을 해준다면 이 종목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하지만 이 시초가까지 못 오르고 이게 실패를 했다면 바로 이렇게 꺾여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런 원하는 자리, 의미 있는 자리는 지켜줘야지 시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시초가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여기서 재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손절했다가 내가 손절한 가격까지 다시 재반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꺾이고선 다시 주가가 내려간다. 내가 매도한 가격으로 그 밑으로 주가가 다시 빠진다면 이거는 확률적으로도 주가가 회복할 마음이 없다. 이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가를 최대한 2, 3%로 잡고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도 깨지고 두 번째로 깨지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서 이 시초가까지 뚫어줬다 하면 이때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를 하자마자 또 힘을 잃고선 처음에 손절했던 가격 이 4,350원을 다시 깨버린다면 그 종목에서 3번을 실패한 거겠죠. 3번 연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당일 아예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당일날 이렇게 농락을 당했다면 이 종목은 쳐다보지 마시고 그 다음날 매매를 노려보셔야 됩니다. 이 재진입 시점이란 게 종목마다 다 다르고 이 종목마다 이 주식이란 게 교과서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부 거래량과 호가창과 뭐 시장 분위기와 여러 가지 진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해진 교과서 같은 규칙은 없지만 정리를 하자면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냈다면 이 종목에서 수익을 냈다면 그게 쉬지 않고 계속 바로 올라 버린다면 미련 없이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를 뭐 여기서 수익을 냈다면 수익을 내자마자 계속 올라서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더라도 배가 약간 아프긴 하겠지만 그냥 놓아줘야 됩니다. 뭐 반대로 이거를 재진입을 할 것이면 뭐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수익을 완벽하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눌려가지고 다시 내가 매도한 가격을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 여기서 재진입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계속 쉬지 않고 오른다면 재진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점에 제대로 추격 매수를 해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익을 다 뱉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는 배 아파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종목은 그냥 보내준 다음에 내일 한 번 더 계획을 짜서 내일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물론 이렇게 피곤하게 단타를 안 치더라도 무조건 버티시다가 상한가를 먹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당연히 상한가를 갈 줄 알면 누구나 주식을 안 팔고 있지 이게 상한가를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긴 윗꼬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장에 특히나 예전 시장과 다르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종목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냥 단타를 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냈다면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지, 좀 더 욕심을 부리다가 크게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먹을 만큼 먹고 나온다면 차라리 그 종목이 아쉬우면은 진짜 이 종목을 놓치기 싫고 아쉬우면 그 다음날 대응을 생각을 해보시던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이솔루션 이거는 진짜 괴물인데 폭락장에서 진짜 매수를 하려 했는데 다른 종목을 살펴본다고 이때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날 덕산 테코피아로 재매를 본다고 이걸 못 샀는데 결국에 시간의 거래에서 고점을 뚫어 주었습니다. 항상 이런 종목들, 고점 뚫어주는 종목들이나 거래량이 정말 충분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살펴보신 다음에 단타 매매 계획을 짜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주가는 다시 고점을 회복을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타 매매를 하면서 어떨 때 재진입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변수들도 많고 다른 상황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상황이 오거나 다른 추가적인 설명이 있다면 또 영상을 제작해서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